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14회에서 풍사는 경기석이 팔척기를 왕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윤갑을 시켜 경기석에 술을 부으라고 시키지만 실패하자 예판 안대감을 이용하려 하고 윤갑은 자신이 잠시 악귀의 마음을 가졌다며 여리에게 천도를 부탁한다. 여리는 팔척기의 한을 달래고 백성들의 원한을 푸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는다. 왕 이정은 팔척기 천도제에서 경기석을 중전에게 넘기지만 팔척기는 정사순에게 빙의해 중전을 공격하고 경기석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군관에 의해 배에 칼을 베인다. 15회 예고편 살짝 보면서 분석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이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요?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제장인 열이를 잡아주려 바로 차명에 쳐라. 도성 안팎은 상복으로 뒤덮인 슬픔 속에 잠겨있다. 중전은 천도제 자리에 나타난 팔척기가 군관의 몸에 빙의해 강철이와 맞서던 중 군관의 칼에 베어 죽음을 맞이한다. 이 비극은 왕 이정의 분노를 폭발시킨다. 이정은 풍산과 그의 수하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저주를 퍼붓는다. 강철은 잡혀서 끌려가는 풍산의 멱살을 잡고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라고 일갈하지만 풍산은 비웃으며 내 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다라고 독설을 내뱉는다. 이 대화는 강철이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게 한다. 풍산은 입만 살아있는 처형 직전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처형을 누가 집행할지가 도성의 주요 화두가 된다. 망나니들 사이에서도 풍산의 처형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소문이 돈다. 팔척기가 풍산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해 그를 구할지 그 선택은 팔척기의 의도에 따라 갈린다. 팔척기가 풍산을 버린다면 이는 그의 충성심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강철이는 여리에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고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덧붙이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의 무게를 드러낸다. 앞서 강철이는 여리에게 승천이니 뭐니 하는 것도 미뤄두고 이대로 평범한 인간이 되어 나와 백년해로 하는 것은 어떠냐? 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강철이가 여리와 함께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을 꿈꾸는 깊은 열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비의 야광주는 팔척기의 칼에 찔려 빼앗기며 비비가 사망한 전례가 있다. 강철이는 이와 달리 스스로 야광주를 소진함으로써 죽음이 아닌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여리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려 한다. 이는 강철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여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한편 팔척기는 왕 이정에게 완전히 빙의해 그의 정신을 장악한다. 이정은 빙의된 상태에서 검사관 윤갑과 여리를 차명에 처하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 명령이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리와 강철이는 이 위기에서 구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강철이의 역할이 주목된다. 강철이는 모든 경기석의 효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상선 영감의 소행으로 의심한다. 상선 영감은 경기석의 힘을 무력화시킨 배후로 그의 숨겨진 동기와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상선 영감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팔척기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인다. 여리는 팔척기를 천도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저승굿을 준비한다. 저승굿은 검은 도포 안에 부적과 명패를 붙여 무당 스스로 저승자를 불러내는 것으로 악귀를 명부로 직접 데려갈 수 있는데 이때 무당은 명확한 명부의 이름과 죽을 날짜를 알아야 하고 이 방법은 귀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도 없고 자칫 잘못했다간 무당에게 급살이 내려질 수 있어 여리가 저승굿을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최후의 카드다. 여리는 강철이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만 강철이는 여리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여리가 위험해질 때를 대비해 마시는 거라며 골담초꽃을 삼켰기에 강철이는 여리보다 먼저 야광주를 소진시켜 팔척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는 강철이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여리를 구하려는 결단으로 두 사람의 감정선이 깊어지는 순간이다. 강철이의 계획은 야광주를 소진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야광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팔척귀의 영혼과 얽힌 강력한 매개체로 이를 소진시키려는 시도는 팔척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팔척귀는 강철이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강철이와 여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며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이 시험대에 오른다. 한편 상선 영감은 팔척귀와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도성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의 배신은 이정과 그리고 여리와 강철이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온다. 도성 안에서는 천도제가 계속되지만 팔척귀의 힘이 강해지며 의식은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다. 여리는 저승굿을 실행하기 위해 부적과 명패를 준비하며 스스로 저승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여리는 자신의 과거와 팔척귀의 원한이 얽혀있다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다. 팔척귀의 원한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도성의 부패한 권력과 억울한 백성들의 한이 쌓인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여리는 이를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강철이는 여리의 저승굿을 돕기 위해 야광주를 소진시키는 위험한 임무를 맡는다. 그는 야광주를 소진시키기 위해 용담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팔척귀의 환영과 마주한다. 팔척귀는 강철이에게 그의 과거와 얽힌 비밀을 드러내며 그의 결심을 흔들려 한다. 강철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여리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여리를 지키기 위해 팔척귀와 정면으로 맞선다. 이 과정에서 강철이의 과거와 팔척귀의 기원이 얽혀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강철이의 몸에 깃든 영혼이 단순히 윤갑의 것만이 아니라는 암시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을 맞는다. 강철이는 여리와의 백년해로를 꿈꾸며 야광주를 소진시키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의 생명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는 팔척귀와 정면으로 맞서며 여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다. 한편 이정은 중전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팔척귀의 빙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밀리에 천도제를 준비하지만 중전의 부재는 그의 정신을 더욱 흔들리게 한다. 이정은 경기석을 다시 사용하려 하지만 이미 효능이 사라진 경기석은 무용지물이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중전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만 여리와 강철이의 도움을 받아 팔척귀를 저지하려는 마지막 계획을 세운다. 중전의 죽음은 이정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게 하며 그의 행동은 더욱 과감하고 위험해진다. 15회 클라이맥스는 여리의 저승굿과 강철이의 야광주 소진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성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강철이의 야광주 소진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가 여리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팔척귀는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도성의 모든 생명을 위협하며 최후의 저항을 시작한다. 여리와 강철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팔척귀와 맞서지만 상선 영감의 배신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난다. 강철이의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고백과 백년해로를 꿈꾸는 그의 열망은 중전의 죽음으로 더욱 절박해진 여리와의 사랑을 지키려는 결심을 강조한다. 과연 강철이가 야광주를 소진해 인간이 되어 여리와 함께할 수 있을지, 여리는 팔척귀를 천도하고 도성을 구할 수 있을지, 그들의 사랑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15회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리와 강철이의 감정선, 팔척귀의 원한, 그리고 도성의 권력 다툼이 얽히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이어간다. 각 인물의 선택과 희생은 15회의 핵심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질문을 던질 것이다. 본 방송은 금 토요일 밤 9시 55분 SBS에서 시청해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